한강 남한의 시원한 강변마을 잠실동. 교통 좋고 문화시설 가득한 살기 좋은 동네. 하지만 과거에는 누구도 지금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뽕나무가 바다가 되는 상전벽해가 일어난 곳, 잠실동. 서울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 송파구. 과거 백제의 도읍지가 있었던 곳이죠. 잠실동은 송파구의 북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저와 스포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랜드마크들이 빛나는 잠실동. 누에잠, 집실. 누에의 집이라는 뜻의 잠실은 조선시대 양잠의 고장이었습니다. 잠실의 새로운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가 오뚝하게 솟아있는 잠실역 사거리. 과거엔 뽕나무가 우거져 있었을 땅이 이제 서울의 교통요지가 되었습니다. 교통만이 아니죠. 잠실역 주변에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인 롯데월드. 그리고 석촌호수 위의 매직 아일랜드. 그 중에서도 석촌호수는 잠실동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호환, 그리고 녹지와 산책로가 조성된 공원. 서울 시내 유일한 호수인 석촌호수는 이젠 주민들의 삶 속 깊숙이 자리한 소중한 벗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면 누구도 좋은 데가 없어요. 서울에 오면 또 잠실하면 또 알아주잖아요. 예, 옛날부터. 이 석촌호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운동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걸 3바퀴 돌아요. 세 바퀴 돌면 운동이 충분히 돼요. 몇 킬로네요? 이게 한 바퀴 돌면 30분이니까 3바퀴 돌면 1시간 반. 이 청량한 호수는 실은 한강 매립 대공사 당시 강의 일부를 남겨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강을 흙으로 메운 1971년의 대공사. 그 이전엔 놀랍게도 잠실 일대는 섬이었습니다. 1520년쯤 되죠. 그럼 지금 한 500년 전에 대홍수가 납니다. 대홍수가 나서 이곳에 지금 잠실이라는 이곳이 좀 강북 쪽에서 야트막한 새로운 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신천이라 그러고, 이 지금의 한강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석촌호수가 송파강이라고 해서 이 중간에 모래사장이 생긴 것이 하중도입니다. 잠실섬과 부리도, 두 개의 모래사장 빛나던 섬으로 이루어져 있던 옛날의 잠실. 1971년 부리도 위에 물길을 넓히고 남쪽 물길을 폐쇄하는 한강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시작됩니다. 잠실의 섬들이 육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실이 섬이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석촌호수. 지금은 잠잠한 호수이지만 과거엔 한강 본류인 송파강의 일부였습니다.
지방과 서울을 잇던 물길인 송파 나루터가 있던 곳, 그리고 과거 큰 한강 물살이 흐르던 곳. 근데 지금 석촌호수는요, 이름에는 뒤에 호수가 붙지만 사실은 호수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한강입니다. 지금 그 롯데가 서 있는 이 땅이 전부 다 한강의 모래사장이었고요. 위에 지금 우리가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조그만 좁은 새로 생긴 강이라고 해서 신천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넓혀서 지금의 한강으로 만들고 그 아랫부분을 땅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을 호수로 남긴 겁니다. 지금 이름은 사실 호수지만 원래 한강의 자취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석촌호수 서호에는 기억해둘 만한 유적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송파강이 흐르던 당시 잠실섬을 거쳐 서울과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을 잇던 나루인 삼전도. 그 삼전도에 세워져 있던 삼전도비입니다. 대공사로 삼전도가 사라져버리자 이곳 석촌호수에 옮겨진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기로는 삼전도비, 그러니까 삼전도, 삼전나루터에 세운 비석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이름은 대청 황제 공덕비예요. 그러니까 대청이란 얘기가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 그 홍타이지가 세웠을 때는 대청이란 이름으로 국호가 바뀌거든요. 바로 여기 병자호란 때 쳐들어왔던 그때의 황제가 홍타이지입니다. 청태종인데 이 양반한테 우리가 인조가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들한테 덕을 베풀고 간다라는 의미로 증거물을 세운 것이 바로 대청, 황제의 공덕비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삼전도비. 비록 잊고 싶은 역사이지만 와신상담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유적입니다. 그런데 잠실섬에 살던 당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잠실동. 단지 내에는 한 작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1959년에) 처음 학생을 받은 까닭에 개발 이전 낙도와 같았던 잠실섬의 옛 모습을 잘 알고 있는 학교입니다. 물들지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서울 신천초등학교는요, 1959년에 저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여학생, 남학생 합해서 약 한 230명 정도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병설 유치원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시설도 받았지만 저기 이 아파트 5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로서 5단지가 1978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연역은 굉장히 긴 학교고요. 학교 바로 건너편엔 아이들의 꿈인 롯데월드가 있는 초등학교. 하지만 과거엔 메기가 하품을 하거나 개미가 침만 뱉어도 물에 잠긴다던 잠실섬 위에 있었습니다. 개교 당시는 한 230여 명 정도로 개교를 했으니까 개교하고 몇 년 후에 뭐 큰 홍수가 있어서 뭐 아동들은 뭐 학교에 9일간이나 학교에 오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강북에서도 강남에서도 찾아오지 않던 외롭고 극빈한 낙도의 학교는 60년대 서울에서도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잠실섬 자리를 떠나 이번엔 또 다른 섬 부리도가 있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잠실운동장 아래쪽 물 위에 뜬 섬이라는 뜻의 부리도. 부리도에 있던 부렴 마을은
비가 와 강물이 불면 위쪽만 겨우 떠있던 마을이었습니다. 불현마을 주민들은 섬에서 주로 뽕나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의 뽕나무는 대공사 당시 모두 사라졌습니다. 산도 없고 논도 없고 반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야채 농사들 많이 짓고 이제 뽕나무 좀 재배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넓은 평야같이 보였었겠네요. 그렇죠. 예. 부리도의 원주민들은 당시 자신들의 생계원이 되어주던 뽕나무들을 기념할 만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기 상신제를 지낸 수령 한 500년 된 뽕나무 에다가 그 상신제를 지내는 거를 계속 그 뽕나무는 개발 당시에 없어졌지만은 한 40년 된 뽕나무를 다시 구입해가지고 심어가지고 계승하기 위해서 상신제를 지내느냐고 이 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매년 10월 마을 수호신인 뽕나무 앞에서 지내던 제사인 상신제. 이게 그 제사 상신제 지낼 때 쓰는 그 네, 이게 네네네. 꽃이 피어나나요, 뽕나무도? 그러면 저거 오지도 열리고 다 하죠. 그 오랜 마을 풍습은 뜻있는 원주민들에 의해 오늘날에도 이곳에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봄에 저 피는 거죠, 봄에. 그러니까 지금 지냈죠, 이제. 저 진 겁니까? 예. 그게 꽃이라기보다는 이제 열매 열리는 그거 단계죠. 무슨 꽃, 이거 뽕나무는 그 큰 무슨 꽃이 무슨 있고 그렇진 않아요. 다음으로 부리도 위쪽의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가봅니다. 잠실의 육지화에 이어 추진된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 세계 최초의 도시 설계에 의한 구획 정리였습니다. 곧 드넓은 아파트 단지와 함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야구장이 연이어 준공되고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도 지어졌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은 잠실동에 또 한 번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계인들이 지켜본 86 서울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잠실은 한강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야구를 보러 잠실 종합운동장에 찾아오는 야구팬 서울 시민들이 많습니다. 1982년 개막한 후 매년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경기 전 벌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잠실 야구장에 몰렸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멋진 장소, 잠실 야구장. 잠실이나 보통 이쪽에 경기 있으면은 이거 많이 와요. 야구 경기. 잠실 야구장은 좀 어떨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실구장 일단 큰 게 제일 좋아요. 흥이 잘 나니까 사람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 먹을거리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한강 쪽으로 가봅니다. 아파트 단지를 곁에 두고 있는 잠실 한강공원.
놀이공원이나 야구장과는 또 다른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멀리서부터 이어지던 탄천은 이제 송파강 대신 신천 쪽으로 흐릅니다. 과거엔 배 없이도 건넜다던 신천. 대공사로 넓혀지면서 오늘날에는 한강의 풍요롭고 도도한 물결을 이룬 아름다운 강이 되었습니다. 잠실 선착장은 자전거 도로가 시작하는 곳이라 라이더들이 많이 애용합니다. 여긴 만남의 장소에서 대체적으로 온 사방에서 만날 때 중심지어가지고 많이 만나요. 잠실 선착장 이용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이 유동할 수가 있어 좋고 또 강이 환해 보이고 아파트도 주변에 있으니까 가깝죠. 집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잠실 종합개발계획은 잠실동에 아파트와 운동장뿐 아니라 유람선도 선물했습니다. 유람선이 출항하는 한강의 7개의 선착장. 한강 상류에 위치한 잠실 선착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물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잠실 선착장을 출항해서 한남대교를 돌아오는데요. 대략 이동 거리는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 1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를 지나 물 위를 미끄러지는 유람선. 유람선은 편도와 순환 코스를 골라서 편의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불어나는 강물을 걱정하던 과거. 하지만 오늘날의 잠실 사람들은 그 옛날의 강 위에서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실 한강공원에는 이 밖에도 여가를 즐길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카트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선 따라서 쭉 다니시다가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나와서 천천히 오시라는 수신호를 드려요. 천천히 오시다가 원래 있던 구역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다 들은 후 카트장에 들어가는 손님들. 도심에서 찾기 힘든 넓은 부지를 이용해 조성해 놓은 카트장.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만한 멋지고 재미있는 놀이시설입니다. (1인승) (2인승)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 금액은 좀 달라요.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고 동호회 분들, 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레이싱에 관심 있는 분들, 여성분들도 다양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오는 것 같아요. 최고 속도를 20km에서 30km까지 낼 수 있는 카트. 차체가 낮아 안전하고 서스펜션이 없어 차체의 진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피드를 만끽하면서 한번 달려볼까요? 뽕나무 섬이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촌에 드높은 물결로 변한 오늘날. 그래도 잠실동 남쪽의 주택가는 아직 잔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역과 종합운동장역 사이 신천역 아래에 위치한 새마을시장.
이 전통시장 역시 잠실 종합개발 당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강남에서 가장 돋보이는 시장이었던 새마을시장. 잠실과 함께 번영을 누렸던 시장이었지만 연달아 들어서는 백화점과 쇼핑몰, 그리고 대형마트의 공세를 감당해내기가 힘겨워 보입니다. 이곳에서 35년째 정육점을 하고 있는 주인 아주머니는 시장의 노점들이 쫓겨나던 때가 유난히 기억에 떠오릅니다. 노점이 저 신천역에서 한 300m 가까이 이제 노점으로 형성이 돼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저 위에 먹자골목이 생겼었는데 그때는 이제 양쪽으로 이제 다 상가가 있었고 가운데 이제 노점이 또 형성이 돼가지고 시장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요 시장이 이제 재개발하면서 구청에서 이제 다 노점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10년 전? 10년 전에 이제 노점을 거의 다 철거를 하면서 이제 이제 위에 이제 노점 상인들이 거의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가게를 얻어가지고 이제 시장 골목이 형성이 됐어요. 쾌적한 환경, 세련된 취향에 밀려 주변으로 사라져가는 것들. 첨단의 잠실을 가꾸어 갈수록 이곳 새마을시장은 조금씩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아파트 들었으면 기대감에 이제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버텼어요. 버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대박이 될 거라 점점 안 좋아지지 이렇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장사하는 거에 비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많이 낮았네요. 작년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뭐 세월호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봄치고는 작년보다 조금 난 것 같아요. 소비 심리도 그렇고 사람들도 좀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여전히 특유의 맛과 멋으로 잠실동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새마을 시장입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된다. 상점벽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잠실동. 북쪽으로는 한강공원, 서쪽에는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 동쪽에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가 있는 멋진 명소들로 가득한 곳. 하지만 오늘날의 번영이 찾아오기까지는 낙도와 같이 가난했던 섬마을 시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 말도 하나 없이 할 데도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찔하고 현기증 나는 속도로 급변해온 지난날. 그 때문인지 그 시절 다 못 쌓은 추억이 꿈속에서 보이기도 하는 동네. 오늘도 그렇게 잠실동은 꿈결 같은 모습으로 저물어갑니다.